자, 지난 시간에 그 일의 정의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을 해주면 그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됩니다. 양의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 음의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일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복습하면 이동 방향의 힘의 성분에다가 그 변위의 크기를 곱해준 것이 일이고요. 수학적으로는 힘 벡터와 변위 벡터의 내적이 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적 배워서 알죠? 요 두 개가 이제 그 각도가 90도 이내면은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고 90도에서 180도 사이면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힘 방향하고 물체의 이동 방향이 대략 나란한 방향 성분이 있으면은 이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반대 방향의 성분이 있게 되면 마이너스 1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바뀐다라고 하는데 에너지는 정의하지 않았었죠? 그럼 이제 에너지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에너지는 역학에서 요 세 가지입니다. 운동 에너지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요 세 가지가 되겠는데 우선 운동 에너지부터 보죠. 운동 에너지는 보통 K로 표현을 합니다. 저는요. 저는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냐면 2분의 1 mv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고 뉴턴의 제2법칙에 운동량 mv가 있는데 이 mv를 속도에 대해서 적분하면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오늘 나중에 그 과정을 한번 볼 거고요. 이 단위는 이 줄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렇죠. 저보다 먼저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런 행운을 가질 수가 있었죠. 이 줄이라는 사람 나중에 연력학 할 때도 나올 텐데 원래 열이라는 개념하고 에너지라는 개념은 별도의 개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열이라는 것이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한 발견이었고, 그래서 그 줄이라는 과학자 이름을 따서 에너지의 단위를 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 자체도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이니까 일의 단위도 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에너지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에너지라고 할 때 그 에너지고요. 질량이 클수록 속력이 빠를수록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포텐셜이라는 게 뜻이 뭐죠? 잠재적인 이런 뜻입니다. 뭐가 잠재되어 있냐면 운동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언제든지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번역할 때는 직역해서 잠재 에너지라 하기도 하고 위치 에너지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위치 에너지는 잠재 에너지의 다른 말인데 잠재 에너지는 전부 다 위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의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여러 가지 기호로 표현이 되는데 저는 U라고 표기를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mgh가 되겠고요. 우리가 배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이 포텐셜 에너지만 다루게 되겠습니다. 역시 단위는 줄이고요. 여러분 수식적으로 배우지는 않지만 용수철도 포텐셜 에너지가 있죠. 용수철을 잡아당겨서 늘리면 에너지가 저장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놔버리면 속력이 생기죠. 속력이 증가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물체를 집어서 들어 올리면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물체 질량이 m인 물체를 h만큼 들어 올리면 mgh만큼
에너지가 저장되고 그게 이제 잠재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놔버리면 바닥에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mg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잠재 에너지입니다. 그 기호가요. 저는 K하고 U를 쓸 건데 뭐 다른 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여서 EK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카이네틱이 운동의 이런 뜻입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폰으로. 네? 지금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KE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K라고 표기했는지 알겠죠? 이러면 제일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U가 좀 있습니다. 이게 또 첨자를 표시하기 좋아요. K1, K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거고요. U라고 쓰는 이 포텐셜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EP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PE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은 V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V. 요새 애들은 V라 그러대. 그게 맞죠? 저는 V. 근데 U는 약간 뜬금없죠. 근데 U는 뜬금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여러분이 배우는 거는 지표면 근처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인데 요거 말고도 정기적 포텐셜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표면보다 훨씬 멀리 떨어졌을 때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U자 형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U로 표기하지 않나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는 x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2차 곡선이 돼서 U자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아님 말고.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의 정의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여기 보존되는 양이거든요. 특정 상황에서.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의니까 외우세요. 외워야 되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역학의 트로이카 중에서 이 마지막 식을 배울 차례입니다.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불려지는 이 정리에 대해서 가르쳐는 드릴게. 벌써 많이 또 쓰러졌네. 여기 자매 트로이카도 있네요. 이렇게 싹 V자를 그리고 있네. 포텐셜 에너지 모양으로. 깨워줘라. 힐 내줘라. 힐. 힐로 안 되나? 그러면 소생을 시켜주든지. 자, 어떤 질량의 수레가 초기 속도가 V0였다라고 하고요. 여기 일정한 크기 힘 F를 줘서 오른쪽으로 S만큼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증가하겠죠. 속도가 증가해서 그 증가한 속도가 V라고 할게요. 그러면 속도가 V0에서 V만큼 바뀔 동안에 힘 F가 한 일은 FS가 되겠죠. 그리고 이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0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이러한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식을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2법칙으로부터 나온 식인데요.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 에너지 정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기분이다. 별표. 다 중요하지만요. 기분이니까. 일단 따라 그려보십시오.
이해가 안 될 땐 그려야죠. 이해했어요? 뭘 이해했는데요? 아직 아무것도 안 써. 자, 일단은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다 정의했던 물리량들이 뭐 있습니다. FS는 1이었죠. 1이었고 2분의 1 mv 제곱은 운동 에너지였지. 근데 여기 나중 속도고 얘가 처음 속도니까 얘가 나중 운동 에너지, 얘가 처음 운동 에너지니까 이 녀석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간단하게 표기하면 1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F가 뭐다? 힘인데 합력입니다. 물론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운동 방향의 성분을 또 곱해야 되겠죠.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하고 같습니다. 요게 1 운동 에너지 정리입니다. 물론 이 식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힘이 일정할 때 1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힘 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1을 계산해야 될 거고요. 여기서 잠깐 우리 등가속도 운동에서 보면요. 요 F 대신에 MA를 집어넣고 정리를 해보면 여기다 MA를 넣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질량 M을 날리면 AS는 2분의 1 V제곱 빼기 2분의 1 V0 제곱이 되죠. 여기 이제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시간을 소거했던 식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이렇게 되면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식이 등가속도 공식에서 시간을 소거한 식이기도 하지만 1 운동 에너지 정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 1 운동 에너지 정리가 뉴턴의 제2법칙에서 나왔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한 번만 유도를 해볼게요. 이거는 뭐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제 참고 삼아 뉴턴의 제2법칙에서 나왔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태는 미적분을 아는 상태니까. 그래서 한번 써보면요. 일단 뉴턴의 제2법칙이요. F 이퀄 MA인데 요거를 이제 미분 기호로 표기를 하면 이 가속도가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dv dt가 됩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변형하면요. 여기다 곱하기 ds ds를 해주고 자리를 좀 바꿔줍니다. 안 적어도 됩니다. 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요 두 개를 자리를 바꾼 거야. 요 두 개를 바꿨다 하면 되겠네. 요 두 개를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럼 요 ds dt가 뭐가 됩니까? 요게 v가 됩니다.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에 ds를 곱해주면 f ds는 mv dv가 되겠죠. 그 양변에 이제 인테그랄을 해줍니다. 요거는 이제 구간을 맞춰주면 됩니다. 왼쪽은 위치에 대한 적분이고 오른쪽은 속도에 대한 적분인데 초기 위치 S0일 때 속도를 V0라고 하고 그다음에 초기 위치가 아니죠. 시간 t초 이후에 임의의 시간 이후에 위치를 S라고 하고 그때의 속력을 V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적분을 바르게 한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F를 S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냥 FS가 됩니다. F가 상수라고 가정합시다. 간단한 경우를 먼저 쓰기 위해서 이게 S0에서 S 이렇게 되겠고 얘는 MV를 V에 대해서 적분하면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죠. 이게 V0에서 V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그냥 FS 빼기 S0 이렇게 되겠고 그죠? 오른쪽은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0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통 초기 위치는 0으로 두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래식이 나오죠. 예, Fs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더 일반적으로 하면 요거 자체가 1입니다. 요거 자체가 거의 따로 움직이네. 1입니다. 요거 자체가. 그래서 1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뭐 따로 필기해 가지고 막 열심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1 운동 에너지 정리가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추가적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1은 합력이 한 일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뉴턴의 제2법칙 자체가 그 F = ma에서 F가 합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사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1 운동 에너지 정리의 특정 상황에서 적용한 어떤 결과입니다. 결과라서 사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법칙이라든지 이 개념 없이 에너지 문제를 원칙적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다 풀 수 있는데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좀 편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요거를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조건은요, 여러분 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모르고 안 지워놨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조건은요, 이 조건 자체를 물어보지는 않지만 문제를 풀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해야 될 경우 있잖아요.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경우는 그 중력만 일을 할 때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근데 대체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조건이 뭐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도르래 있죠. 도르래. 이 도르래 문제에서 도르래가 무시무시하고 해가지고 다 공기 저항 뭐 다 무시해도 요 A하고 B 이렇게 있으면요, A, B를 하나로 묶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돼요. 왜냐하면 중력만 일을 한 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 장력들이 크기가 갖고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이 A, B를 하나로 묶어 보면 요 T가 한 일하고 요 T가 한 일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상쇄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A만 놓고 보면요, 중력만 일을 한 게 아니라 요 장력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B만 놓고 보면 중력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장력도 일을 하죠. 그래서 A만 놓고 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되고요, B만 놓고 보면 또 역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보존이 되는 조건은 중력만 일을 할 때입니다. 그럼 역학적 보존이 되는 조건을 몇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면, 뭐 제일 간단한 게 자유낙하가 있겠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 빗면을 타고 내려가는 경우 있죠. 마찰이 없는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경우, 이때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쪽으로 중력 작용하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작용하냐면 빗면과 맞닿아 있으니까 공하고 빗면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미는 수직항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관측하려고 하는 대상은 공이니까 공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이 방향이죠. 그래서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조건으로 이렇게 또 기억하는 애들이 있어요. 중력만 작용하는 경우라고 또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중력만 작용하는 건 아니고 수직항력도 작용하지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왜냐하면 수직항력은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이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동 방향하고 흰 방향이 수직이죠. 그래서 수직항력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중력만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다. 롤러코스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곡선이 되더라도 항상 그 접선 방향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리고 수직항력은 그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래서 이 레일이 곡선이 되더라도 이동 방향과 그 수직항력의 방향 항상 수직이어서 수직항력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경우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됩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그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볼 텐데, 약간 이 야매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식으로 일반화시켜서 유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역학적 보존이 되는 가장 간단한 경우의 예로 역학적 보존 공식을 한번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방법은 그냥 그 일운동에너지 정리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에 써볼 거냐면 어떤 공을 질량이 m인 공을 연직 윗방향으로 v1의 속도로 던져 올린 경우입니다. 근데 이때 위치가 h1이에요. 높이가. 근데 h2만큼 올라갔을 때 속력이 v2입니다. 그럼 속력이 어떻게 됐겠어? 좀 줄어들었겠지? 그래서 그 줄어든 속력이 v2이고 이때 높이가 h2입니다. 그러면 요 h1에서 h2까지 가는 동안에 합력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다는 식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아예 그냥 중력만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합력이 한 일이 곧 중력이 한 일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요? 아랫방향이요. 중력. 변이 방향은 윗방향이죠. 그럼 일단 이 중력이 한 일은 플러스 1일까요? 마이너스 1일까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운동에너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이거 그냥 이 과정은 아무 안 써도 되겠습니다.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그럼 중력의 크기하고 이제 변이의 크기를 곱해주면 되죠. 부호는 정했으니까. 그럼 중력의 크기는 H1에서 H2까지 가는 동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mg죠, 그냥. 예. 그럼 이동한 거리 변이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H2 빼기 H1이 되죠. 그렇게 하면 딱 요까지 쓴 게 합력이 한 일이자 중력이 한 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동안에 운동에너지 변화와 같겠죠, 요게.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냥 나중 운동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 한 겁니다. 요 식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요거를 이제 1은 1끼리 2는 2끼리 묶어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이 됩니다. 첨자 1이 붙은 거는 처음 순간이고 첨자 2가 붙은 건 나중 순간이죠. 그래서 같은 순간끼리 묶어봅니다. 예, 식을. 그래서 밑에 적습니다. 뭐 따라 그려봅시다. H1 더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호로 표현하면 U1 더하기 K1은 U2 더하기 K2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중학교 때 배웠다 하더라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중학교 책에 말은 나온다는데 수식은 안 나오고 말로만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뭐 물론 이제 여러분은 대학교를 가도 물리를 안 배웠다고 또 얘기를 하겠죠.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약간 이 정도까지 완전히 배운다라기보다는 약간의 개념을 배웠다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아님 말고. 자,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그러니까 이게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역학적 에너지의 그 정의가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였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이 일정하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좀 다른 꼴로 만들면요. U2를 왼쪽으로 넘겨요. 그럼 U2 빼기 U1이 되고 K2를 이쪽으로 넘기면 K2 빼기 K1이 되죠. 그럼 U2 빼기 U1은 U의 변화량이 되겠고 K2 빼기 K1은 K의 변화량이 될 테니까 식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델타 U 더하기 델타 K는 0이다. 즉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은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요 식이 유용하게 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쓰는 게.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얘기를 다 한 건데요.
제가 좀 추가적인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 추가적인 내용이 실제 문제 풀 때는 더 유용하게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 식을 제가 약간 변형해 봤어요. 델타 U를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좌우를 바꿔봤습니다. 그럼 오른쪽은 델타 K니까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되죠. 근데 일 운동에너지 정리에 의하면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뭐와 같아요? 합력이 한 일과 같죠. 합력이 한 일과.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지금 상황에서 이 식을 쓴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조건을 다시 거꾸로 써보면은 중력만 일을 할 때니까 합력이 한 일이 곧 중력이 한 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델타 K는 중력이 한 일과 같은데 그 중력이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에 마이너스 붙인 것 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하나의 공식처럼 기억을 해두면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중력이 한 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습니다. 여기 첨자를 좀 붙여줄까요? W 중력. 중력이 한 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교 가면 배우겠지만 요 식 자체가 실제로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를 내리는 식입니다. 요 식 자체가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 힘을 보존력이라 그러는데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은. 근데 은근슬쩍 몰라도 되는 걸 알려주죠. 예, 전기력, 중력, 탄성력 이런 게 대표적으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딱 하나만 배우는 거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중력만 일을 하는 경우만 여러분이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중력 말고 또 다른 힘이 일을 할 때도 여러분 다룹니다. 그때는 여러분 좀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면 되느냐를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일운동 에너지 정리를요. 일운동 에너지 정리는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F = ma로부터 나온 식이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식이에요. 그러면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 같다는 건 항상 성립하니까 그 합력이 한 일을 중력 2의 힘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중력이 한 일과 중력 2의 다른 힘이 한 일로 나누어 버립니다. 일을. 그래서 중력이 한 일하고 중력 2의 다른 힘이 한 일하고 이 두 개를 나눠서 더해요. 그럼 결국에 이 두 개를 더하면 합력이 한 일이 되는 거죠. 일을 다 더한 거니까. 그럼 이 중에서 중력이 한 일은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마이너스라는 것을 아니까 얘는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해서 우변으로 넘겨버려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운동 에너지 변화량, 즉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이 문제 풀 때 좀 어렵게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걸 정리하면요.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얘가 0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이 되죠. 근데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일을 하면은 그 일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플러스 1을 해주면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중력 이외에 중력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힘이 음의 일을 하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딱 그거만큼 감소합니다. 일한 크기만큼. 문제에서는 이제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임의로 주는 힘이라든지 아니면 실의 장력, 아니면 수직 항력 뭐 이런 힘들로 주어지는 경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걸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운동 에너지 정리를 쓸 때가 있고 요식을 쓸 때도 있는데 그 구분해서 쓸 때 여러분 유의해야 될 건 이겁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일운동 에너지 정리를 쓰고 싶으면 중력이 한 일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일에다가. 근데 요 변형된 식을 쓰려면
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 자체에 중력이 한 일이 포함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요식 쓸 때는 중력이 한 일 쓰면 안 됩니다. 그거 빼고 써야 됩니다. 그게 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립니다. 좀 문제 풀 때. 둘 중에 노선을 바로 정해야 돼. 포텐셜 에너지 쓸 거면 이 식을 써야 되고, 포텐셜 에너지 없이 일운동 에너지 정리 오리지널 버전으로 쓸 거면은 중력이 한 일도 고려해 줘야 됩니다. 합력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니까. 그것만 좀 구분해서 여러분이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바로 풀어보죠. 까먹기 전에. 자, 작년 10월에 있었던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그림은 왼쪽 빗면의 점 A에 질량 M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수평면상의 점 B를 지나 오른쪽 빗면 C를 통과하는 모습 순간을 나타낸 것이고, 수평면으로부터 AC의 높이는 4H, 3H입니다. 옳은 것은 맞습니다. 기업 먼저 볼까요? 물체가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4mgH다 했는데, 요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좀 전에 배운 걸 먼저 써볼까요? 방금 전에 배운 거요. 중력이 한 일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하고 같다 그랬지. 그럼 얘는 A에서 C로 가는 동안에 봅시다. A에서 B로 가는 동안이죠. A에서 B로 가는 동안 높이가 4H 줄어들었죠.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mg 4H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인데, 포텐셜 에너지가 mg 4H만큼 줄어들었죠. 예, 그러니까 플러스 4mgH가 됩니다. 중력이 한 일이.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렵게 푼 거고요. 요거 말고 또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의 정의로부터 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A에서 B로 가는 동안 힘은 얼마가 되냐면 주구장창 mg죠. 근데 A에서 B로 가는 동안 변이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향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크기는 요 길이가 되겠죠. 요게 변입니다. 변이. 근데 이거 그대로 곱해주면 안 되죠. 요 변이를 분해해야 되잖아요. 흰과 나란한 방향 성분하고 흰과 수직인 방향 성분으로 분해해서 나란한 방향을 곱해줘야 되는데, 나란한 방향의 크기가 곧 4H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g 4H가 됩니다. 중력이 한 일은.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기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니은을 볼까요? 속력은 B에서가 C에서의 2배이다 했는데, B에서의 속력과 C에서의 속력을 각각 VB, VC라고 둡시다. A에서 속력은 0이죠. 가만히 놓았다라는 표현이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A에서 속력은 0이었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좀 마찰이 없는 평면이니까요. 중력하고 수직항력이 매 순간 작용하지만 수직항력은 하는 일이 없고, 중력만 일을 하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러면 A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와 B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와 C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라는 식을 써보면 되는데,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려면 위치의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물체가 위치하는 그 위치들 중에서 가장 낮은 점을 0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0으로 잡을게요. 바닥 지점을. 그럼 A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없고 mg에 4H만 있고요. B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만 있죠. 요게 A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요게 B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C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다 있죠. 맞습니까? 예, 포텐셜 에너지가 mg에 3H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VC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개 같다라는 식으로부터 VB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하고 요 녀석 요 두 개가 같다라는 식으로부터 VC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 생략할게요. 예, 질량 날리고 VB, VC 구하면 되죠. 그럼 결과만 보면은 VB는 루트 8GH가 되고 VC는 루트 얼마 되노? 2GH입니까? 2GH가 되니까 2배가 되네요. 그죠? 예. VB는 VC의 2배가 됩니다. 2배가. 자, 여러분 처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요. 일단 디귿은 틀렸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뭐 어디가 어디보다 역학적 에너지 더 크다면 틀린 거고요. 답은 일단 긴인데, 근데 실제로 저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여러분 한 이 정도는 그냥 공식으로 기억을 하면 좋은데, 높이 h에서 가만히 떨어뜨리면요,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mgh고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요거 같다라고 하면 요 v가 루트 2gh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공식처럼 살짝 기억을 하면, 자, B 지점의 속력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여기서 가만히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 2g의 4h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에서 속력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최고점에 도달하면 또 3h까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4h만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4h에서 가만히 떨어뜨리면 h만큼 내려갔을 때 속력이잖아. 그러면 루트 2g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었던 니은 보기입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014년 수능 문제 보면요. 그림은 수평면에 놓인 물체 A와 빗면 위의 물체 B를 실로 연결한 후 A를 가만히 놓았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거죠. A, B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속력이 V가 되는 순간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때 B의 높이가 H만큼 줄어드는 동안 조건이 있습니다. B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4배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 B의 질량은 각각 라지 m, 스몰 m이고요. 저 파란색 쓴 줄을 이런 조건이 나오면 바로 문자로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B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요, B는 H만큼 줄어들었잖아요, 높이가. 그러면 그 크기가 mg h가 되겠죠. 뭐 감소량이라고 했으니까 감소한 크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4배입니다. 4배. 그럼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요, B는 가만히 있다가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운동 에너지는 0이었고 나중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분의 1 mv의 제곱입니다. 요거의 4배가 mgh라는 거죠. 그래서 줄치진 이런 조건들은 바로 그냥 문자로 표현을 해놓으면 이게 결국에 쓰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기억 보기를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보면 B의 높이가 H만큼 줄어드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요. 자, 요 A, B를 한 덩어리로 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안 돼요? 보존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T고 여기 T죠. 근데 A가 오른쪽으로 가는 동안 B가 빗면을 따라 내려오니까 이거를 좌표축으로 잡으면 얘는 플러스 T고 얘는 마이너스 T입니다. 그래서 A, B를 하나로 놓고 보면 얘가 한 일과 얘가 한 일이 상쇄되죠. 근데 A만 놓고 보면 장력이 양의 일을 하니까 장력이 한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고 얘는 얘랑 이동 방향이랑 반대죠. 그러니까 B는 장력이 일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같은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문장을 꼬았냐면 A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곧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살짝 바꾼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맞죠?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고요. 그거는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습니다. 각각이 이제 장력이 이런 크기가 되겠죠. 그 다음 니은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요거 정리하면 나옵니다. 맞고요.
생략할게요. 그냥 M 날리고 이게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다음 디귿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쓰면 되는데요. 저는 이 식을 쓸 겁니다. 0은 델타 K 더하기 델타 U를 쓸 건데 두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럼 델타 KA 더하기 델타 KB 더하기 델타 KA 델타 UA 더하기 델타 UB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식 쓸 때는요. 대괄호를 이용하면 좀 편합니다. 자, A는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죠? A는 질량이 라지 M이니까 2분의 1 mv 제곱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요게 델타 KA입니다. 그 다음에 B는 2분의 1 mv 제곱만큼 또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델타 UA는 적을 필요가 없죠. 아니면 뭐 0으로 적을게요. 요게 이제 델타 UA고요. 그럼 델타 UB를 이제 마지막으로 적어 봅시다. 자, B의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습니다. 얼마만큼 감소했어요? mgH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적을 때 이렇게 쓰면 돼요. mgH에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줍니다. 요게 델타 UB입니다. 요거 다 더한 게 0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0이 됩니다. 요거 정리하면 라지 m과 스몰 m 사이의 관계가 나오겠죠. 어떻게 하냐면 요걸 또 재활용합니다. 얘를 이용해서 얘를 꼴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mgh 꼴을 그 2분의 1 mv 제곱 꼴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v 제곱이 다 없어지겠지. 그리고 라지 m과 스몰 m만 남겠죠. 그래서 이거 해보면은 결과는 제가 가정을 생략할게요. 라지 m은 여러분 계산해보면 3m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니에서 3번이 되는데 제가 빨리 끝낸 이유가 총 좀 하려고 합니다. 역학의 트로이카만 좀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 단원이 좀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운 세 개의 식을 정리를 해보면 여기 빈대다가 뭐 필기를 하면 되겠어. 아무데다. 요 세 개의 식을 배운 거예요. F 이꼴 MA 하고요. FT 이꼴 MV 빼기 MV0 그리고 FS 이꼴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0의 제곱 이렇게 세 개를 배운 거고요. 아니면 지금은 듣고 필기는 뭐 나중에 하십시오. 요 F들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F가 들어가죠. 이거는 합력입니다. 이 단원을 요약하면 힘을 주면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뭐가 변하겠어요? 운동 상태나 아니면 예, 그렇죠. 운동 상태나 위치하면 틀렸습니다. 운동 상태나 속도입니다. 예, 속도가 변하는 겁니다. 힘을 주면. 힘을 주면 위치가 변한다는 생각이 2000년 동안 이어졌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힘을 주면 결국에 속도가 변한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속도의 변화를 뜻하는 물리량들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A도 T분의 V 빼기 V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오른쪽 각은 이제 속도의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요 세 식이 이제 공통적인 식들이 되겠고요. 몇 가지 이제 용어를 좀 알아보면 얘가 충격량이었죠? 양이었고 얘는 뭐였어요? 일이었습니다. 그럼 얘는 뭐였어요? 운동량이었지? 얘는 운동 에너지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요거와 관련된 식으로 요 식을 가르쳐 줬습니다.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한 일과 그 다음에 다른 힘이 한 일은 델타 K 더하기 델타 U였죠. 그리고 요 델타 U는 뭐하고 같았습니까? 중력이 한 일과 같다면 하나 틀렸죠?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예. 그래서 요 일 에너지 정리식을 변형시킨 식이 요거거든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중력이 한 일과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 이외의 다른 힘이 일을 안 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근데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일을 하면 그 다른 힘이 일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합니다. 얘가 양의 일을 하면 아까 같이 장력이 양의 일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 증가하는 거고 장력이 음의 일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겁니다. 근데 요 식을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포텐셜 에너지를 쓸 거면 중력이 한 일을 고려하면 안 됩니다. 근데 포텐셜 에너지 안 쓰고 오리지널로 그냥 이운동 에너지 정리 쓸 거면 요 일 구할 때 이게 합력이 한 일이니까 중력이 한 일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쓰려면. 요걸 쓰려면 중력이 한 일까지도 써야 되고요. 근데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려면 포텐셜 에너지 안에 중력이 한 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력이 한 일은 빼고 나머지 힘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같다는 식을 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케플러 법칙하고 상대성 이론, 우주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